건축학과에서 특히 필독서로 많이 추천이 되고 있다고 해요. 책 이름이 길모퉁이 건축인데 어떤 책인지 잠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책의 전반부는 걸어 다니고 수레로 다니다가 자동차로 다니다가 했을 때 도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이런 어떤 그 운송의 수단, 보행의 수단에 따라서 바뀌어진 건축과 도시의 모습을 다룬 게 전반부고요. 이제 후반부는 이제 우리나라의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도시의 특징, 도시 건축의 특징을 다룬 그런 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평균적인 건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면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그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고 손에 꼽고 이런 것을 건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허리가 되게 두툼하고 튼튼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우리가 그 우물에서 오염된 우물에서 좋은 꽃이 피지 않듯이 밑에가 튼튼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의 도시와 건축에서 그러한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몇 개의 건물을 만들 수 있는 토양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진 게 이 책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 가장 중간적인 건축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본 거죠. 그래서 첫째 규모 면에서 서울에 건물이 한 64만 동이 있는데 그 건물의 평균을 내면 땅은 몇 평이고 건물은 어느 정도 몇 층이고 그 안에 들어간 용도는 무엇이고 이거를 따져본 거죠. 조사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렇게 해봤더니 서울의 평균 필지 면적이 250제곱미터, 평수로 치면 한 80평 정도, 그 정도가 평균이고 건물은 위로 한 4층, 5층, 지하 1층, 그 다음에 1층 가게, 2층은 뭐 사무실, 위에는 주거, 밑에는 주차 혹은 지하실. 이게 우리나라의 평균치인 거예요. 산술적 평균치예요. 그게 중간 건축입니다. 제 주장은 그 산술적 평균치의 건축이 좋아져야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도 풍부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위에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1%의 건축이 꽃을 피울 수 있다. 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하고 공유하고자 만든 책이 이제 중간 건축이죠. 이 책을 만드시면서 좀 오랜 현장 탐사를 또 하셨다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아쉽다. 요거는 좀 많이 기억이 난다 하는 그런 공간 건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책을 위해서 현장 탐사를 한 건 아니고요. 네네. 사실 책을 오래전에 기획을 했어요. 아. 그래서 뭐 한 10년, 15년 됐는데 다른 책을 먼저 쓰고 오히려 이 책이 이제 나중에 썼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메모를 많이 한 10년 동안 메모했던 것들, 그 전에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거꾸로 역산해서 이렇게 벽에다 쭉 붙여서 일종의 매핑을 한 다음에 만든 책이 중간 건축이죠. 기억에 남는 거는요. 어릴 때 갔던 게 젊었을 때 갈 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언제쯤? 그러니까 1988년에 제가 유럽을 처음 갔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그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1989년이에요. 1989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을 함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유학을 하고 있어서 갔죠. 88년에. 그때 이제 배낭을 메고, 그때는 한국에 관광객들이 배낭 메고 이렇게 해외여행 하지 않는 그 시대였는데, 그때 걸어서 갔던 때가 너무 기억이 나요. 기차에서 내려서, 새벽 기차를 타고 내려서, 한 1시간을 걸어서 땀 흘리며 가서 본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기억에 나서, 좋은 건물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가치 같은 누구, 심지어 그때 온도, 심지어 냄새, 그때 먹었던 음식,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험의 산물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같은 건물이라도 어떨 때 가는 데 따라서 좋은 기억이 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그 시간의 어떤 그거에 있어서 풍파에서 희석이 되고 쇠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질을 갖고 있는 건물들 있죠. 그런 건물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좋은 고건축들, 전통 건축도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빛이 바래고 은은한 맛이 나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건물이고 또 그게 현대적 개념에서도 그걸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 그래. 결국 그거는 뭐냐면
관리가 잘 되고 여러 가지 기후적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것이 잘 순응하는 건축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건물이 참 좋은 것 같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물리지 않고. 교수님께서 이제 중간에 중간 건축이라는 말을 또 해주셨고, 또 이제 중간 건축이 도시 건축의 미래 대안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간 건축의 의미와 이 대안의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서울에 이제 건물이 총 건물이 한 4만 정도쯤 돼요. 1970년대부터 우리가 아파트를 많이 지었잖아요. 네. 그리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새롭게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을 허물고 계속 지어왔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지금 연면적, 바닥 면적을 다 합친 면적을 치면 아파트가 제일 많아요. 모든 건물 중에서. 그런데 가구수로 보면 여전히 그 비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요. 55%가 비아파트 살고 45%의 가구가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게 역전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그 다음에 저성장, 또 가구의 변화, 인구의 감소,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다 부시고 새롭게 지을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남아있는 그 중간 규모의 건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서울과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고민해야 될 숙제 같아요. 그것이 결국은 중산층과 중산층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주거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부실 수가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재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큰 화두라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중간건축은 우리가 당면한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젊은 건축가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은 비즈니스에 작은 소규모의 경제에 활력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동네의 작은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자 한 판을 혼자 먹는 것보다 8명이 나눠서 먹는 것처럼 건물의 단위를 줄이고 크기를 줄이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건축가들이 일도 생기고 더 나아가서 중간건축의 장점은 믹스드 유즈 같아요. 우리가 항상 건강한 도시를 얘기할 때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일종의 어떤 우리 사회학에서 말하는 아주 기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중간 건축들은 이미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건축이라서 저는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건축해야 할 사회적 역할이나 좀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조금 해주신다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건 너무 무거운 얘기고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충실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빨리 사회에 나가서 몸으로 부딪혀서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특히 이제 건축은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5년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증을 받는 프로그램이 5년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과 5년제 학부 사이가 관계가 굉장히 이제 애매해져서 대학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뭐 이런 게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부정적 영향도 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건축학 교육의 근본적인 취지는 건축사, 프로페셔널을 길러내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오래 머무는 것보다 졸업을 하고 빨리 나가서 밖에 나가서 몸으로 배운 다음에 질문이 생기면 그때 그 질문을 갖고 다시 학교로 들어와서 연구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건축에서는 더 건강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엔지니어링이나 사회과학이나 혹은 자연과학처럼 그 연구실에서 뭔가를 실험을 해서 그걸 갖고 만들어내고 이런 분야가 아니거든요. 건축공학하고도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그 문제를 책에서 찾지 말고 밖에서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here and now 여기에서 지금 문제를 찾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이 아닌가 싶고 저는 그래서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한 5년 정도 실무를 하는 학생들이 주로 들어오는 것을 선호하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실무했을 때 질문이 뭐냐 오히려 저는 거기에서 많이 배우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글쎄요, 뭐 역할 각자 자리에서 그 즐겁게 네. 행복하게 그리고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파고 들어가면서 기본에 충실한 것을 하면은 우리 사회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건축도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기본이 튼튼해야만 뭐가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당장의 성과를 내기보다는 기본을 다지는 그런 것들을 학생들도 해야 되고 특히 저희처럼 대학에 있는 연구자와 교육자들이 할 몫은 그런 것 같습니다.